문제 풀기만 하고 숙제만 하고 이건 사실 주도적인 공부도 아니고 자기 공부도 안 해서 남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표님, 흔히 스카이가 애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을 거야, 타고났을 거야, 어떻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잖아요. 궁금하시죠? 흔히 말해서 스카이 갔던 이분들이 네. 어떻게 공부했길래 스카이를 갈 수 있었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꾸준히 잘해서 서울대 간 친구들이 한 절반? 그리고 이제 존재감이 별로 없다가 어느 순간에 터닝 포인트 시점이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가까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아이가 어느 순간에 그 요청을 하거든요. 그때 딱 캐치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꾸준히 해서 스카이 간 애들이 절반, 터닝 포인트가 있는 애들이 절반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 터닝 포인트를 부모님들이 네.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아이가 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대신 꼭 해야 될 거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연산이라든지 한자라든지 독서라든지 꾸준히 매일 한 30분씩 1시간씩 공부하는 그거는 일단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들이게끔 해주고 아이보다 한 발짝 살짝 뒤에서 옆에서 스탠바이 그럴 때 아이가 이제 이렇게 나갈 때 아이가 탁 돌아봐요. 엄마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해주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오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그런 공통적인 특징은 있을 것 같긴 있죠. 해요. 네,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가 아이가 자기 이해도가 높아요. 아이 스스로가 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이런 데에 흥미가 있다.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머리가 커가지고 좀 성숙해지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취감을 한번 꼭 경험해 보셔. 아이가 어느 분야든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피아노면 피아노, 태권도면 태권도 아니면 뭐 어디 뭐 경시대면 경시대회 해가지고 수상을 하든 시상을 하든 한번 하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프라이드거든요. 자부심을 느끼는 그 감정이 세월이 흘러서 내가 뭔가에 집중을 할 때 그 느낌을 그때 소환하거든요. 난 충분히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게 어려운 어떤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어디서냐? 본인이 흥미로워하는 부분이겠죠. 세 번째가 그거예요. 아이가 가지는 흥미 요소를 꺾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종이접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종이접기를 하면 나중에 입체까지 가요. 공감각 능력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게 시각형 아이들의 공통점이거든요. 여자아이가 드레스라든지 뭔가 뭐 이렇게 인형놀이 하는 것 같죠? 뭔가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이가 그렇게 생활 속에서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신체, 음악, 미술, 노래 아니면 뭐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성취감을 느껴서 이 정도면 누구보다도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을 꼭 살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흥미 부분을 무시하지 말고 키워줘라. 그러면 네 번째가 뭐냐면 몰입을 하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거 몇 시간 앉아서 하라 그러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그 흥미로워하는 부분으로 해서 존중해주고 그걸 몰입하게 하면요. 그게 고도화되고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이 되면은 자기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아이가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이든지 자기가 하다 보면은 그게 귀결되는 게 텍스트를 읽어야 되고 영어로 접해야 되고 그게 뭔가 표현을 해야 되려면 글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바로 너무 교과 공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해서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동기가 생겼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라는 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학교를 주도적으로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 공부법이 있어요. 앉아서 공부하는 거 보면 얘가 공부 몰입해서 하는구나, 주도적으로 하는구나, 제대로 하는구나. 독서실 갔다가 오거나 스카 갔다가 공부하고 딱 들어올 때 얼굴 보면은 얘가 공부하고는 올 얼굴이다 아니다 딱 알아. 그건 알아요. 밥 먹는 것만 봐도 압니다. 그런데 아이들 공부법을 몰라서 문제 풀기만 하고 숙제만 하고 이건 사실 주도적인 공부도 아니고 자기 공부도 안 해서 남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자기가 공부법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모르는 것만 딱 정제해가지고 그것만 질문하거나 아니면 그 패턴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실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법이 되게 중요한 게 다섯 번째고 또 하나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휴식을 잘 취하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의 여섯 번째 특징은 잘 놉니다. 막 놀지 않아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놉니다. 근데 참 안타깝지만 이거랑 반대되는 아이들은 공부가 공부인지 쉬는 건지 왔다 갔다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도 안 하고 그렇다고 공부할 때는 쉬고 싶고 쉴 때는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런 쫓기고 물리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고민, 걱정거리, 마음 이런 거를 누군가한테 털어놔야 되거든요. 성인들은 주변 친구라든지 아는 뭐 친한 사람하고 얘기하겠지만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얘기가 된다든지 형제 간에 한다든지 아니면 선배나 아니면 친구 이런 관계가 있는데 부모님이 제일 좋죠.
부모님의 역할이 제일 큽니다. 아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서적으로나 대화적으로나 공감할 수 있는 그것부터 어머님들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아이랑 잘 이해를 하시는 그것부터가 제일 우선순위이긴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랑 대화를 이제 잘해야 된다고 계속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대화 말고도 좀 구체적으로 좀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부모님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같이 공부를 좀 하시면서 봐주시면서 구체적으로 그걸 좀 보여주셔야 돼요. 노트에다가 펜 들고 적는 거, 그리고 책 읽으면서 본문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밑줄 긋는 거. 관리를 하거나 감독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옆에서 공부할 때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아니면 어머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해봤지? 한번 이렇게 해봐 하고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결과적인 거에 점수라든지 등급이라든지 어떤 성취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이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를 같이 공감하고 얘기하고 같은 동선에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그게 가장 핵심적이고 그러면 아이가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뿌듯하거든요. 아, 엄마가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주고 있고 엄마는 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오해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의 성향이나 특성을 잘 알고요. 근데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심과 간섭의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요, 이거 나 간섭하는 거야? 라는 그 느낌과 아, 엄마 아빠는 나한테 늘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하고 이 차이를 압니다. 왜냐면은 안에 들어가서 수학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가 관여를 못하죠. 그쵸. 하지만 애가 풀 때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이 책을 샀는데 너무 힘들어. 왜? 풀어도 재미가 없어. 그럴 때 아이가 이제 약간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얼굴을 봤을 때 엄마가 좀 어려운 것 같지 않냐? 그럴 때 아이가 자존심 있는 아이는 아니 그래도 해볼래. 그래? 응원해줄게 한번.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도와줄 수 있게끔. 인강을 뭐 찾아서 같이 이렇게 복습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 선생님을 붙여주든지 나랑 너랑 한 팀이야. 너가 어려워하는 걸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 이 느낌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관심이고 간섭은 야, 너 이렇게 어려운 문제 이 학원 다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우리가 했는데 성적이 이것밖에 안 돼? 오늘 숙제 다 했어? 그러고 쉬는 거야?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다 생각을 하고서 쉬는 거고 다 계획된 하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건데 누군가가 간섭하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어져요. 마음이 그러게 돼. 그거예요. 그 간격 조절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방법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이제 너무 이제 잘하게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막 못하는 애들 보면은 부모님이 그냥 조바심이 나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실 학교 안에서의 공부보다도 다양한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공부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거든요.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아이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이 성향에 맞게끔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공부법. 아이가 자신의 공부법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지 무턱대고 진도 나가는 아이인지 그런 걸 어머님이 살펴보시면 아이가 제대로 공부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을 때 나중에 가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